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관련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참 바쁘실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 이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을 하다 보니까 예. 관련된 가짜 뉴스가 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낳을 수도 있고 예. 또 불신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보실 때 가짜 뉴스의 문제점,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요. 네. 그 여론을 왜곡시키고 네.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방역 당국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그 정보에 맞추어서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가짜 뉴스들이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국민과 방역 당국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뭐 이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도 폐 손상이 뭐 극심하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도 예. 본 적이 있고요. 또 뭐 식량, 뭐 휴지 이런 거 사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본 것 같은데 예, 예. 위원장님이 보셨던 어떤 가짜 뉴스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초기에는 이 네.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네. 피 묻은 마스크, 네. 그리고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뭐 장면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의료진에게 방역복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중에 가짜뉴스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의 방역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이런 네.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그 가짜 뉴스로 생각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가짜 뉴스가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그 기소가 됐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확진자인데 네. 어떤 영업장에 커피숍에 들렸다, 뭐 식당에 들렸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유포를 시키게 되면 네. 그 영업장은 당장 손님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방해로 기소가 되는 거고요. 내용상 아까 그 최근에 나왔던 뭐 몇 가지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에서 그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네. 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돼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신천지가 정부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걸로 조사받고 있는 거하고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는데 그런 만큼 이 가짜 뉴스의 기준도 좀 보다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법원에서 네. 이게 가짜 뉴스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아니지만 이 판단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짜 뉴스라는 기준을 이런 설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의 내용은 첫 번째 진실이 아닐 것, 네.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도성, 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전파시키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런 두 가지 정도 그 거짓이라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과 네. 의도성이라는 것을 합쳐서 가짜뉴스라고 개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들은 어떤 경우는 명확히 드러나는 가짜뉴스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후유증이 폐에 섬유화가 진행돼서 네. 다 완치되어도 문제다 이런 내용들은 네네. 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전문가들이 확실히 팩트를 확인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뭐 이런 의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은데요. 이 가짜 뉴스가
지금 이 전송수단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SNS를 통해서 그 전파 속도도 빠르고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대책이라는 것들은 뭐 언론중재위원회 예.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삭제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네. 이 부분들은 그 정해진 절차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영향들이 있어서 지금 이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네. 가짜뉴스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들을 연합뉴스 TV와 같은 언론사에다가 네. 이거 팩트 체크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뭐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많은 방송사에서 그런 그 한간에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에 네.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이런 코너들을 만들어서 네. 방송을 해주시고 네.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SNS 네. 포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도록 이 협조를 해주고 있어서 네. 방송사나 이런 포털 사업자분들에게 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이 기회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저 연합뉴스 TV도 팩트 체크 계속 수시로 예, 열심히 해드리고 해주셔야 있습니다. 됩니다. 네. 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요즘 예. 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문제는 그 현재 법규에도 일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규제는 독일에서 최근에 그 이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그 600만 유로인가? 우리 네. 돈으로 엄청난 돈이죠. 이런 벌금을 매기는 법률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그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도 있지만 포털 사업자들 또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들이 그 자기 플랫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알리거나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일환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방문해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카카오와 네이버 방문을 했을 때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국민들의 행동 요령들을 빠르게 전파를 해주실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실을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그 포털 사업자가 직접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팩트 체크의 내용들을 네. 모아서 네.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네. 좀 국민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뭐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결과 이 초기 화면에 그 팩트 체크가 한 번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코너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이제 민간 차원의 팩트 체크를 중요합니다. 보다 더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지원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중요하죠. 네. 그 강력한 법적 제재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팩트 체크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CN이라는 국제 인증 기관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팩트 체크 센터가 IFCN의 인증을 받으면은 그 인증을 받은 팩트 체크 센터에서 하는 팩트 체커들이 그 내용들이 그 포털 사업자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삭제를 하는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한 언론사가 IFCN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이런 민간 차원의 또는
언론사들이 하는 팩트체크 센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을 팩트체크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팩트체크 센터를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서 한간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그 포털이나 언론사에도 제공을 하는 이런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산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시스템이 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국민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예, 예. 또 이 코로나19를 악용해서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지금 스팸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예. 스팸 문자 전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네. 이게 그 국민적 위기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예. 거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이런 스팸 문자들 이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인 양 그런 외양을 띄고서 실제적인 내용은 이 스팸 광고 문자이거나 아니면 또는 스미싱이나 이런 그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편취 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는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TV도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를 해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예. 위원장님 또 보실 때에는 예. 또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도들 잘 되고 있는 점도 있을 것 같고 예. 보시기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그 대체로 잘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의사분들,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 코로나19 관련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뭐 새로운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게 너무 자극적일 수 있다. 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네. 항상 우울하거든요, 요즘은. 네. 아,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도 좀 역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이게 그 선거방송 보도인지 이 재난 보도인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 확진자, 사망자, 뭐 몇 명 돌파, 뭐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그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이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불안감을 너무 키우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는 전달을 해주시되 네.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네.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전해드리곤 하는데 그런 네. 부분이 자칫 또 혹시 불안감이나 또 자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도록 그런 예. 부분도 계속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언론 포털 등 전반에 대해서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겠는지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질 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방역 당국이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부나 방역 당국을 신뢰를 하고 정부는 내지는 방역 당국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이러는 노력들이 함께 할 때 이런 상황,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국민들 그리고 당국들, 방역당국 모두 네.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가짜뉴스 대응 방안 그리고 언론의 책임까지 한상혁 방통위위원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